안녕하세요. 레드RPM 정준석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브랜드 내 가장 작은 크기를 가진 차량인데요. 3년 만에 부분 변경을 통해 변화를 준 기아 자동차의 경차 모닝 어반 영상 시작합니다. 자, 먼저 디자인은 3세대 모닝을 베이스로 리터치를 더해준, 그러니까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변화를 주는 전형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새로운 디테일들이 추가되면서 윤곽이 보다 선명해진 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릴은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을 대표하는 호라인코 그릴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단 그릴 하단 쪽의 몰딩 라인은 독특한 패턴을 더해줘서 셀토스에 적용됐던 그 형태와 꽤 유사한 디테일을 더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 그릴의 하단 몰딩 라인이 헤드램프 안쪽까지 이어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램프와 그릴이 맞닿아 있는 형태에서 경계가 되는 부분은 끊겨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몰딩 라인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형태를 그려줌으로써 작은 차체를 가졌지만 조금 더 차가 넓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그릴 중앙은 블랙 하이그로시를 처리해줘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릴과 이어진 형태의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램프를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2개, 총 4개의 데일라이트 DRL 램프가 배치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DRL 램프는 신형 K3에 적용됐던 그 형태와 꽤 유사한 디자인이 반영되면서 꽤 멋진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방향지등이 점등이 되고 헤드램프 위쪽도 스트라이프 패턴을 더해줘서 꽤 디테일에 신경을 쓴 램프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범퍼에도 중앙 부분은 바디톤과 다른 블랙 컬러를 적용시켜주면서 조금은 더 윤곽을 뚜렷하게 만들어준 디자인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단부는 크기를 키운 포그램프 안개등을 양쪽으로 배치시켜주고 안개등 주변에도 크롬 장식을 더해줘서 포인트를 연출해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범퍼 양쪽으로는 공기가 지나가는 에어덕트를 그려줘서 조금은 더 스포티한 전면부 디자인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 사이드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 부분 변경을 통해 즐겨 사용하는 휠 디자인을 새롭게 추가해주면서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휠은 16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디자인은 바람개비 형태의 투톤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타이어는 넥센의 엠프리즈 16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리어 후면부 또한 3세대 모닝과 별반 다름을 두진 않았는데요. 단 테일램프는 엣지를 잡고 램프가 점등될 때 그래픽에 변화를 준 새로운 디자인의 테일램프가 반영이 되었고요. 거기에 전반적으로는 수평, 가로 형태로 그려져서 차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고, 거기에 범퍼 하단부에는 실제 머플러 팁은 아니지만 이미테이션 장식을 더해줘서 깔끔하게 처리해준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또한 3세대 모닝을 기반으로 중앙 디스플레이의 크기를 키워주고 몇 가지 운전자 지원 시스템 편의 사양들을 추가해주면서 변화를 주었는데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있어서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 부분 변경을 통해서 엣지라는 선택 사양을 하나 더 추가해주면서 송풍구 주변과 기어레버 주변에 오렌지 컬러를 더하는 디자인을 추가해 주었는데요. 거기에 핸들하고 시트에도 오렌지 컬러의 스티치 라인을 더해줘서 디테일을 추가해준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먼저 중앙 디스플레이는 기존 7인치에서 8인치로 크기를 조금 더 키워줬는데요. 거기에 유보 시스템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도 있고 공조기도,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히터를 미리 켜둘 수도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거기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차 차급을 고려했을 때는 보다 스마트해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고요. 거기에 그래픽도 신형 K5나 소렌토에 적용됐던
새로운 디자인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조금은 더 보기 좋은 그래픽 구성을 만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 디스플레이 하단 쪽으로는 차량 관련 셋업을 비롯해서 내비게이션 등 물리적 버튼을 일렬로 배치시켜줘서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는 꽤 직관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계기판도 중앙 디스플레이의 크기를 확장시켜주면서 모노에서 컬러로 변화를 준 계기판이 새롭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차량 관련 정보를 볼 때 흑백이 아니라 컬러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보다 선명한 해상도를 제공해주는 부분도 괜찮고요. 디스플레이 양쪽으로 배치된 아날로그 RPM 게이지하고 속도 게이지도 폰트의 크기라든지 주행할 때 보이는 가독성에 있어서도 꽤 괜찮은 구성의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운전석 쪽은 통풍 시트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운전석은 열선하고 통풍 각각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고, 핸들 열선하고 보조석은 열선만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차 모닝에 여름에도 좀 더 쾌적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통풍 시트가 적용된 부분은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꽤 만족스러운 구성이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단 운전석뿐만 아니라 보조석도 통풍 시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남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행할 때 따로 리뷰는 하겠지만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한층 강화된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크루즈는 일반, 그러니까 속도만 지정해서 항속 주행할 수 있는 기본 크루즈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차선의 중앙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기능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 조금 더 편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편의 사양들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는 기존 3세대 모닝과 동일한 디자인과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공조기 조작부도 다이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돌리면 온도가 올라가고 돌리면 내려가고, 그리고 바람의 크기라든지 방향도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는 꽤 편리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USB 충전 단자하고 파워 아울렛 마련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패드는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진 않지만 그 아래쪽으로 컵 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날개를 접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컵을 놔두지 않았을 때는 수납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컵을 놔야 될 때는 다시 날개를 펴줘서 구역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작은 공간을 보다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준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2열 운전석은 제가 운전했던 그대로, 보조석은 조금 앞으로 당겨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공간에 있어서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동일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그룸이 됐든 헤드룸이 됐든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는 시트의 크기가 그렇게 여유롭진 않지만 등받이 각도는 또 그렇게 서 있는 편은 아니라서 착자했을 때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시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는 기아 임블럼 아래쪽을 눌러주면 오픈이 되는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 개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적재 공간은 차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짐을 싣고 내리기에 용이한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 아래쪽에도 별도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2열 시트는 폴딩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닫을 때는 이쪽 안에 있는 손잡이 잡고, 자, 먼저 모닝 어반에는 1.0L 가솔린 NA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변속기는 4단 자동 변속기가 체결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 76마력, 최대 토크 9.7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모닝 어반에 적용된 엔진은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간접 분사 방식으로 변화를 준 스마트 스트림 1.0 엔진이 새롭게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이전 엔진과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는 동일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만 연비 효율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해준다고 하는데요. 메이커 측에서 발표한 복합 연비 수치에 있어서도 이전 모델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를 가지고 있고, 실제 주행에 있어서도 연비 효율성은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연비는 영상 말미에 시승 다 마치고 최종 평균 연비 보여드리도록 하고, 연비보다도 바로 체감되는 부분은 출력의 분포를 조금 다르게 세팅해준 부분이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중후반보다는 초반에 조금 더 출력을 몰아놓은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에 걸렸다가 재출발할 때, 그러니까 정차했다가 가속이 이루어질 때 조금은 더 가벼운 가속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가감속이 이루어질 때 조금 더 부드러운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변화된 부분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물론 급가속을 요할 때나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엔진 배기량이 가진 한계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상 주행을 할 때 보다 편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세팅에 변화를 준 부분은 모닝 어반이 가진 주행 성능 중 만족스러운 요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과 맞물려 있는 4단 자동 변속기는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라든지 출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무난한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단 모든 주행을 4단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영역에 있어서는 기어비가 좀 늘어지는 느낌도 들고, 무엇보다 엔진 회전수를 보다 적게 사용하는 다단 변속기보다는 연비 효율성에 있어서도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진보다는 기존과 동일한 4단 변속기가 적용된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 자, 이에 승차감이라든지 핸들 조향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3세대 모델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승차감은 주행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노면이 불규칙할 때는 운전자한테 그 충격을 전달해주는, 주행이 지속될수록 피로도는 좀 누적되는 승차감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장거리보다는 도심 위주, 근거리 이동에 조금 더 적합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 조향은 무게감은 적당한 편이고, 작은 몸집을 가진 모닝을 거동시키는 데 있어서 민첩하진 않지만 별다른 이질감도 전달되지 않는 핸들 조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력은 중후반보다는 초반에 조금 더 단력이 몰려있는 세팅을 보여주는데요. 그로 인해서 가다사가 반복되는 일상 도심 주행에 있어서 초반에 보다 적은 힘으로 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동이 좀 많이 필요할 때나 급하게 제동이 이루어질 때는 약간 밀리는 느낌을 연출해주긴 하지만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 제동력에 대한 별다른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조용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주행할 때 불편함도 가지고 있지만 모닝 경차로서 장점은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차체가 작지만 주행할 때 시야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길을 가거나 가다서다가 이어지는 정체 구간에서 운전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주차할 때 웬만한 공간만 있으면 거의 다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를 조금 더 수월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거기에 톨게이트 비용이라든지 공용주차장 할인 등 혜택이 줄어들긴 했지만 소형 SUV나 준준형은 누릴 수 없는 경차가 가진 혜택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거리 이동에 있어서는 최적화된 활용성을 가지고 있다 여겨집니다. 거기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풍절음이라든지 타이어가 노면과 맞닿는 하부 소음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실내로 유입되는 편이고,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하부 소음보다는 풍절음이 조금 더 실내로 유입되는 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닝 어반에는 다양한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제공이 되는데요. 자, 먼저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를 설정해주면 앞차의 거리를 계산해서 속도를 조절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닌 지정해놓은 속도에서 항속 주행이 이루어지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단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신형 K5나 소렌토에 적용됐던 그 기능이 모닝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아이콘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조향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더불어서 전방뿐만 아니라 후측방까지 경고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동까지 해주는 보조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을 주행을 하거나 주차를 할 때 보다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 기능들이 새롭게 적용이 됐는데요. 이와 같은 기능들은 운전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보다 안전한 주행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경차인 모닝에도 다양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적용된 부분은 꽤 만족도 높은 요소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379km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18.1 정도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30km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 대략 한 51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비롯해서 편의 사양을 추가해주며 변화를 준 이 차량은 경차의 쓰임새를 보다 활용할 수 있는 도심 주행에 적합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보다 스마트해진 경차를 만날 수 있는 부분은 반가웠지만 그 스마트함을 누리기 위해 부담스러워진 가격대는 아쉽게 느껴졌던 기아 자동차의 경차 모닝 어반이었습니다.